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경제 점검 코너죠. 경제과외 선생님 길경식 이사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용실에 돈을 많이 쓰시나 봐요. 오늘은 백합 머리가 아니고 훨씬 멋있는 머리인데요. 그런가요? 오늘은 좀 이렇게 머리가 눌려서 왔는데. 젊은 분들은 역시 다릅니다. 자, 최경환 부총리 정식 취임했죠. 네. 취임사에서 좀 귀담아 들을 말 뭐 있던가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좀 던지는 이야기들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오늘 취임식을 가지면서 취임사를 통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확장적인 거시경제 정책을 계속하겠다라는 말을 했고, 하지만 올해 추경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는 않을 것이고, 예. 내년도에 이제 예산을 조금 더 확장적으로 편성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가계의 이 가처분 소득을 증가하기 위해서 대기업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 제재하는 방안, 그러니까 뭐 과세를 통해서든 아니면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든 어쨌든 이거를 좀 푸는 쪽으로 네. 하는 방안을 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고, 그동안 뭐 계속 이야기가 되었던 부동산 관련한 여러 가지 뭐 LTV나 DTI 같은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내 잉여금에 과세하겠다. 이건 네. 상당히 센 조치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좀 강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 이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 조치가 있었습니다, 사실. 아, 그런가요? 예, 네. 1990년도서부터 2001년도까지 한시적으로? 그렇죠. 한 10년, 11년 정도 했었고, 그 이전에도, 그러니까 짧게 이 사내 유보금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로 과세를 하는 방안들이 있었는데, 네.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돈 쌓아두는 거 좀 풀게 하려고 막 이러는 거죠? 네. 근데 기업들은 자신이 없고 100원을 써서 얼마를 벌 자신이 없고 뭐 불투명하니까 그냥 현금으로 쟁여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런 부분들도 좀 큰 것으로 보여져요. 네. 사실 근데 이 사내 유보금을 과다하게 쌓아놓고 있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사실. 삼성이나 현대, 그쵸. 뭐 삼성이나 이런 데들? 현대차 정도만 지금 안 그래도 수익이 좀 괜찮고 하니까 쌓아놓고 있는 거지. 네. 이 앞에 10대 그룹의 이 사내 유보금 현황을 살펴봐도 현대차나 삼성그룹 정도만 좀 많고, 그 뒤로 이제 SK나 LG그룹 정도가 어느 정도 조금 쌓아놓은 것으로 보여지고, 예. 그 다음에 있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 LTV DTI 완화에 대해서는 항상 우려를 표해 주셨으니까 이제 그건 네. 조금 넘어가고 오늘 최 부총리가 뭐 말한 각 주제들에 대해서 네. 하나씩 좀 짚어보시겠습니까? 예, 일단 먼저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을 계속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좀 알기 쉽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정부의 경제 정책이란 건 네.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하고 같습니다. 이 약이라는 건 어떤 특정 뭐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아픈 때에 그 아픔을 해소해주는, 병을 치유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약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더 건강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 약물을 과다 복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잖아요. 예. 경제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부의 경제 정책이라는 게 만능이 아니거든요. 네. 게다가 이 경제 정책도 과다하게 실시를 하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부동산 정책이 이미 과다가 돼 있는 상황이고, 네. 이런 과다 정책들로 인해서 한국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가 지금 심각하게 좀 왜곡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네. 이런 상황에서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서 확정적인 경제 정책을 또 무리하게 밀어붙이게 되면 오히려 이로 인한 부작용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오히려 좀 됩니다. 네. 추경 편성하지 않겠다. 이 말은 자신감의 표현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사실 추경을 편성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아. 지금 이제 이미 정부에서는 내년도 예산 요구를 한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도에 네. 이런 예산 쓰고 싶다. 7, 8월에 그거 짤 그렇죠. 때죠. 예.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추경을 편성한다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이걸 집행할 수 있는 건 거의 연말 정도나 돼야 집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이 추경을 편성해서 실익을 보기가 정책적인 실익을 볼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일단 이 확장적 예산에 대해서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는 보통 예산이 200조 원대였었습니다. 거기서 네. 이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게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300조 원대를 이제 훌쩍 넘어섰고 네.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350조 원대를 넘었어요. 예.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이제 그 예산 편성 요구에는 377조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근데 이거를 조금 더 확대 편성하겠다라고 하면 거의 400조 원을 육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매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세수가 좀 덜 거쳐요. 뭐 10조 원 그 이상도 덜 거치기도 하고. 그럼 이렇게 덜 거치는 부분은 다 정부 비주로 이제 메꿔야 되는데 네. 이렇게 예산을 무작정 확장 편성을 해놓게 되면 내년은 또 이 부분 메꾸기 위해서 빚을 또 퍼부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될 경우에 장기적으로 오히려 이런 확장적인 예산 편성이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률 수치 올리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경제의 부담이 오히려 더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내 재임 중에 무슨 치적 이루었다 이거로부터 해방이 돼야 되는데 그쵸. 하여튼간에 그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가지고들 그런데 아까 지금 네. 그 예산 이렇게 급증했다 그러는데 네.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노무현 그때하고 네. 그 이후하고 세입 세출 이거 하는 방식을 좀 바꿔서 숫자가 확 늘어난 적 한 번 있었죠.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네. 요새 이제 세무 그런 회계와 관련한 기준들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200 몇 조에서 300조로 뛸 때 네. 실제 100조가 확 실질적으로 늘어난 건 아니고 네. 한 20 몇 조는 늘어났고 나머지는 계산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고 네. 그 말을 얼핏 들은 기억이 나서요. 그나저나 야 내년에 377조를 신청했으면 네.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에 400조 넘어가는 건 뭐 확실하겠네요. 거의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야 어마어마하네 400조. 자, 부동산 활성화 위해서 LTV, DTI 규제 완화는 시기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네. 또 이제 사내 유보금에 세금 물리겠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이게 근데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사내 유보금이란 게 뭔가 좀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기업이 이제 단기 이익금, 그러니까 그 해 매출에서 비용을 다 빼고 난 그 이익금 중에서 네. 이제 배당이나 세금, 상여금 등 외부로 나가는 돈을 뺀 이 나머지 금액이 이제 사내 유보금인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최 부총리는 이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해서 어떤 그 가계의 소득을 늘려주는 쪽으로 좀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잠깐만요. 네. 기 기사님. 사내에 쌓아둔 유보금을 가계 소득으로 돌리려면은 직원들한테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배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 사내 유보금을 네. 사내 유보금에 과세를 하는 경우에 회사에서 이제 이거를 피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네. 하나는 임금을 늘리는 방법, 음흠. 하나는 배당을 늘리는 방법, 아하. 또 하나는 투자를 늘리는 방법. 예.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네. 문제는 최경환 부총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그러면 이 사내 유보금에 과세를 하면 기업들이 임금을 올려줄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예. 그렇게 확률이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미국이나 일본에서 사내 유보금에 과세하는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 나라에서 이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는 이유는 이 사내 유보금을 이제 그 변칙적으로 늘리는 경우가 개인에 대한 소득세를 이연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탈세를 하기 위해서 이연을 하는 경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 과세를 하고 있는 거지, 네. 이게 뭐 투자를 촉진한다든지, 가계 가처분 소득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 사내 유보금에 과세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데 쓰이는 도구를 가지고 이게 다른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가 나타날지 의문이고, 예. 오히려 그로 인한 또 부작용이 더 커지진 않을까 하는 우려가 또 들고요. 네. 계속 말씀 이어가 주시죠. 네. 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 제도가 1990년서부터 2001년도까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사내 유보금 제도가 2001년도에 폐지가 되면서 사실 사내 유보금이 급격히 증가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게 정말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를 폐지했기 때문에 이게 정말 급증이 했느냐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될 그 여지가 있고요.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이 사내 유보금에 과세를 했을 때 최경환 부총리가 원하는 만큼 정말 가처분 소득이 증가되느냐 예.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우려가 되고 무엇보다도 이 과세를 하게 되면 기업들이 거의 이제 확률적으로 높은 방법은 변칙적으로 투자, 그러니까 쓸데없는 데에다가 쟁여놓는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아질 거라서 세금은 받기 싫고, 그쵸. 뭐 투자하고 직원들 생각해서 뭐 돈 논아주는 일은 급여 늘려주는 일은 없을 거다. 그래서 거의 아마 씁쓸합니다. 부작용이 더 클 네. 거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거 급여를 늘려준다 그래도 대상 국민의 몇 퍼센트나 대상이 되겠어요. 그렇죠. 네, 기업들 중에서도 최고 지금 있는 대기업 몇 개만 네. 사내 유보금이 있는 상위 상황이라서 뭐 너댓 개 네. 그룹 정도인데. 네. 그렇고 지난달 고용 통계 발표됐네요. 한번 네. 좀 들여다볼까요? 일단 뭐 오늘 통계청에서 발표한 고용 동향에 따르면 6월 현재 2,587만 5천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전년 동월 대비로 비교를 해봤을 때 네. 39만 8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네. 최근에 이제 연초부터 뭐 70만, 80만 이렇게 매달 취업자가 늘어나던 수준에서 지금 이제 30만대로 좀 차차 줄어들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언론에서는 이 취업자 고용 상황이 좀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매달 70만, 80만씩 늘어나는 게 좀 비정상적으로 많은 거고 39만이 늘어나는 것도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2,500만 명인데 40만이 그 한 달에 늘어나는 거면 매달 거의 2%씩 그렇네요. 이 취업자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어휴. 그럼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매달. 그게 네. 누적이라면은 20% 이상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매달 이만큼 취업이 되지만 그 이상으로 빠져나가는 그렇지.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 퍼센티지는 거의 변동이 아, 실직자도 많단. 그러면 이 통계는 이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치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고용에 대한 숫자는 늘어나지만 그만큼 이 회전이 빠른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소득이 안정되고 일자리가 안정되고 됐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거죠. 아, 이 말씀 듣고 보니까 이건 완전히 장난치는 건데요. 좀 네. 세게 말하면. 네. 그러니까 순수 증가분을 따져야지. 네. 그러니까 유출과 유입에서 유입 부분만 놓고 뭐 어쨌다고 네. 하는 거 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취업 통계라는 건 고용 통계라는 건 네. 사실 전수조사가 아닙니다. 음흠. 그러니까 표본을 찝어서 아. 거기 사람들에서 어떻게 변화가 되고 이거를 이제 전체 국민으로 확대를 해봤을 네. 때 이 정도 비율이 된다라고 하는 거라서 굉장히 이거를 정교하게 이 통계를 추산을 해야 되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이나 일본은 실제 소득세를 내는 사람하고 고용 통계에 이 잡혀 있는 사람하고 숫자가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네. 우리나라는 500만 명 가량의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건 실제로 오차율이 20% 가까이 되는 건데 네. 이 거의 고용 통계로서 이게 참고를 하기조차도 민망한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취업 통계를 굉장히 중요한 통계이기 때문에 소개는 드리지만 이 통계를 가지고 이 얘기를 드려야 되나 좀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면밀히 살펴야 돼요. 경제 네, 통계들. 네, 네. 언제 통계의 문제점 한번 모아갖고 네. 특강 한번 부탁드리기로 하고요. 네. 오늘은 청취자 질문 하나 네. 돌발 질문 드리는 걸로 하고 네, 네, 네. 기리사님하고는 네. 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6시 47분에 국물도 없수다님께서 아마 사내 잉여금 과세 이 문제 나오고 하니까 네. 연말정산에서 또 폭탄 맞겠구나 이러셨는데 이런 걱정 안 해도 됩니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작년에는 연말정산에서 폭탄 맞으신 분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네. 연말정산이란 건 어쨌든 자기가 이제 1년 동안 낸 세금이 더 많은 경우에 돌려받는 거고 덜 냈으면 내야 되는 건데 네. 경기 부양하겠다고 세금을 좀 덜 걷었어요. 아. 작년에 연중에. 아. 그렇다 보니까 결산을 해보니까 덜 낸 사람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폭탄 맞는 사람이 더 많은 거고. 그러니까 이게 조산모사하고 비슷한 거예요. 느낌이 그럴 수밖에 없었네요. 네. 그나저나 다 들여다보고 유리알처럼 들여다보고 있다가 요때 뺏어가느냐 저때 뺏어가는 이 문제네요. 네. 알겠습니다. 백헌머리 멋진 경제과외교사 길경식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